안녕하세요, 자전거 뽐뿌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예고한 대로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 대인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대물보상과 대인보상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난 대물보상편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카드를 걸어 놓을 테니 시청하고 오셔야 흐름을 따라오기 편하실 겁니다. 그럼 대인보상편 시작하겠습니다. 대인 보상을 진행할 때 가장 첫 번째로 하셔야 할 부분은 상처 부위를 최대한 빨리 자세하게 촬영하셔야 합니다. 특히 멍, 찰과상, 붓기 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흔적이 사라지기 때문에 초기 사진이 큰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다쳐서 이틀간 병원에 가지 못해서 정밀 검사는 바로 하지 못했지만 육안상 보이는 모든 상처를 최대한 자세히 촬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병원 진료입니다. 가능한 빨리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보상도 좋지만 건강이 우선이죠. 응급실이든 외래든 상관없지만 소진기록지와 진단서는 꼭 챙기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서류가 보상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됩니다. 또 진단 주수에 따라 거주하는 구에 구청에서 가입한 자전거 보험의 혜택도 따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골반골절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고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 이외에도 구 보험으로 30만 원을 추가로 보상받았습니다. 구에서 모든 구민을 위해 들어놓은 구민보험이니까 꼭 놓치지 말고 보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 실손의료보험, 즉 흔히 말하는 실비보험을 따로 가입해 주셨다면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과는 별개로 실비보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실손의료보험의 상품에 따라 치료비를 보상받고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은 완전히 따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은 대물보상과 마찬가지로 대인보상에도 과실비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저의 경우 7대3의 과실비율이 잡혔기 때문에 치료비의 30%는 제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또 정형외과에서 흔히 하는 도수치료, 체해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항목은 보험사에 따라 정해진 횟수나 기간 내에서만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더 치료받는 건 환자의 자유이지만 결과적으로 본인 부담금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보험의 유무 그리고 과실 비율에 따라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나셨다면 이제 보상 청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꼭 챙겨야 할 서류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진기록지, 정식 진단서, 치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일체, 입퇴원 확인서. 이 자료들을 정리해서 손해사정사에게 전달하면 보상 절차가 시작됩니다. 나중에 한 번에 준비하면 번거롭고 서류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으니 치료 초기부터 계획적으로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병원 방문 시마다 서류를 받고 카메라로 찍어서 컴퓨터에 폴더별로 정리해 놨습니다. 만약 사고로 인해 피부 흉터, 관절 운동 범위 제한, 기능 저하 등의 후유증이 남았다면 전문의에게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에 필요한 치료비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피부에 큰 흉터가 남아서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발급받았고 추정 치료비로 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이 금액이 다소 과하다고 판단했는지 제3의 의료기관에 감정을 의뢰했지만 결과적으로 전액 인정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대물보상을 먼저 진행하는 동시에 치료를 받았고 대물보상을 완료한 후에 대인보상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전체 과정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약 6개월 정도가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치료기간이나 보험사 사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결국 사고는 손해입니다. 물론 보상을 받았다는 점에서 다행이지만 사고 자체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줍니다. 자전거의 경우 보험으로 동일한 사양의 자전거를 다시 구매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몸은 치료를 받더라도 저처럼 흉터나 불편함이 평생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헬멧 착용은 기본이고 방어운전, 안전주행 습관이 최고의 보험인 것 같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당하셨다면 제 영상이 피해 보상을 받으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